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2019년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에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지나가면 또 1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밤 9시 1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스마트 히어러블, 스마트 히어러블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신발 또는 스마트 의류 여러 가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웨어러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어폰, 듣는 무선 이어폰 제품군만을 뚝 떼가지고 웨어러블과 그리고 히어라는 듣는다는 단어 결합을 해서 히어러블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워낙 이 무선 이어폰 제품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도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어러블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히어러블 단어가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무선 이어폰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좀 붙였어요. 스마트 하면 보통 뭔가 좀 여러 가지 그 기능들, 특히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들이 결합된 무선 이어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몇 년 전이, 벌써 몇 년 됐죠? 예, 네, 에어팟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초기에는 좀 말이 많았죠. 이어폰에서 선 잘라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혹평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애플 매니아층에 여러 가지 관심을 힘입어 어쨌든 시장에서 많이 팔렸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꽤 많이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이어폰 제품에 대한 시장의 큰 어떤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스마트 히어러블인데요. 이 단어를 듣고도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히어러블 디바이스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연장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비서, 그다음에 마이크, 이게 안경하고 연동이 되면 어떤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전기, 경호원, 뭐 블루투스 기반의 그런 장비, 헬스케어, 음악, 통역, 그죠? 통역, 번역 서비스, 배터리, 뭐 이런 키워드들이 연상됩니다. 네. 혹시 뭐 떠오르는 키워드 있으시나요? 비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싸. 네, 네. 비싸죠. 애플 에어팟이 얼마쯤 되나요, 지금? 2가 20 몇만 원이고 거의 새로 나온 게 한 30만 30만 원이요. 원 되나요? 이어폰이 참 비싸요. 예. 저는 뭐 만 원, 2만 원짜리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싼 걸 누가 들을까? 근데 물론 비싼 거는 되게 음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애플은 꽤 이 이어폰 하나 가지고 사실 이어폰에서 매출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애플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쪽으로 약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좀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업체들이 이 무선 이어폰 제품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막 넣으려고 하고 있는 이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그 연상 키워드는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무선 이어폰, 스마트 무선 이어폰이 가지는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히어러블이죠. 이 히어러블이 가지는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형이고 그렇죠. 네, 소형이고 경량이어서 그 마이크도 내장된 타입으로 동작이나 음성 인터페이스가 되는 형태로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특징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나요? 저, 이어폰 네. 말하자면 이제 센서 예. 이 탑재에 제한이 좀 있어요. 왜냐면 소형이고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사용 시간이 제약이 있죠. 네. 지금 에어팟이 5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본체 자체로 네. 뭐 다른 제품들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24시간 달고 사용할 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히어로블 제품의 특징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전자담배 사용심과 유사해요. 전자담배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충전해가면서 듣는 본딴 거 아닐까요? 그럴 걸까요? 하여튼 네. 그런 특징이 현재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케이스에 예. 충전하게 돼 있고 네. 케이스에도. 예.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스마트워치는 뭐 집에서 충전하거나 손목에 풀어서 충전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어쨌든 배터리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예, 잠시 그 담배 케이스 같은 데 넣어서 충전해서 또 몇 시간 듣고 예. 혹시 애플이 담배를 만드는 거 아닐까? 하여튼 그런 뭐 재밌는 특징이 현재로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특징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기술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제한 사항이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진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히어로블 제품이 가지는 가치는 어떤 게 좀 더 있을까요? 예, 일단 저기 두 손이 자유롭게 되죠. 그죠? 히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한 경우에는 뭐 굳이 스마트폰을 뭐 들고 다니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IoT 뭐 장비 아니면 음성 인식 장비들과 음성 컨트롤이 되는 거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화가 아주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이동 상황에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도 이동성이 뛰어난 디바이스이긴 한데 운동을 할 때 스마트폰 보면서 사용한다는 건 조금 불편해요. 예, 분명히 이동성은 네. 있지만 내 동작이 뛴다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는 스마트폰은 좀 네.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히어로블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뭔가 몸 동작이 심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록. 그런 네. 그런 형태의 또 가치가 있어서 뭔가 거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랑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네. 히어로블 디바이스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기도 하고 가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런 뭐 가치를 가지고 아마 다양한 분야에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활용 분야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활용 분야들이 떠오르시는지. 헬스케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증강현실의 네.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장치로도 좋을 것 같고, 제일 기대했던 게 이제 그 개인 인공지능 그 비서 역할하는 거를 기대했는데 아직은 그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통역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도 나왔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어로 통역하는 거, 그런 기능을 아마 더 집어넣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술관이나 이런 예술 작품의 큐레이터 그런 기능, 그다음에 관광 가이드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음성 인식 기반의 IoT 컨트롤러도 좋고, 제일 저는 이 사업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협동 작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뭐 건설 현장이나 영화 촬영이나 여러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때 아주 그 어떤 지시사항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과를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협업할 때 아주 유용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런 협업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무전기를 그쵸, 하잖아요. 무전기 지금은 예, 무전기 예, 쓰죠, 예. 무전기. 그래서 공장에서도 보면 층이 달랐을 때 다른 쪽에서 스위치를 켜줘야 뭐 다른 쪽에서 뭐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무전기로 이제 이렇게 명령이라든지 경호 상황들을 이런데 전부 다 그 리시버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쓰죠. 예. 뭐 예. 저기 저기
또 가게나 식당이나 경호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무전기와 리시버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서로 이 쌍방향이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하면 훨씬 아주 일하기가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히어로블 제품은 무전기의 축소 버전이 하나 특징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음성 맞습니다. 인식이 돼서 뭐 네. 검색도 하고 네. 뭘 명령을 주면 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무전기라는 개념에 좀 떨어진 자기 동료와의 대화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히어로블 제품만으로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를 누리고 협업이 가능해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이 히어로블 디바이스 시장이 그동안은 뭐 개인이 음악 들으면서 하는 B2C에서의 시장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B2B 영역에서의 시장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게 스마트폰에서 전부 그러니까 폰을 들고서 뭐 대화도 하고 음성이나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은 가방이나 외투에 주머니에 넣고 대부분의 작업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작업들을 이어폰 히어러블 디바이스와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활용 분야 중에 이제 헬스케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스마트 워치에 보통 그 심박 센서가 있어서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차고 다니면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판단해서 뭐 건강 관리 디바이스 쓰는데 그런 역할을 이 히어로블 디바이스가 또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손목의 핏줄을 통해서 심박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 귀에 있는 핏줄을 또 감지를 해가지고 심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어로블 디바이스가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쓸 수 있는 훨씬 손목보다 더 자연스럽게 측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손목은 되게 물도 묻다 보면 손목에 땀도 차고 그러는데 이건 평소에 이제 그 귀에 꽂는 음악 들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쓰면서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의 경쟁일 수도 있고요. 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디바이스로서의 이 히어로블이 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 심박 측정해주는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혹시 쓰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안 써요. 야,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박 측정해서 뭐 어쩌라고라는 게 여전히 있거든요. 그게 매일 매 시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한 번. 네? 예. 맥박이 뭐 오늘 내일 안 다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재도 충분한데 그래서 저 그런 걸 위해서는 아니고 네, 오히려 네. 협업이나 이런 데 훨씬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협업적으로 좀 강조하고 예, 계시고, 예, 예. 예.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헬스케어 언급 드렸는데 어떠세요? 협업하고 헬스케어 두 개 중에 어떤 거 더? 협업이 훨씬 협업, 예. 네, 아직까지는 이 히어로볼의 기대되는 시장은 헬스케어보다는 협업 시장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작은데 그 건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넣는다는 게 예. 기술적으로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에서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가능하죠 하죠 뭐 여러 가지 센서들 많이 들어가겠죠. 결국은 이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뭐 말씀드린 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신체 능력을 좀 보조하거나 증강시켜주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청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청기는 되게 소리를 잘 못 듣는 분이 잘 듣게 해주는 부분. 그래서 히어로블은 보청기 기능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 소리를 잘 들으신 분도 더 잘 듣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소리를 내가 듣게 해주는. 그래서 좀 야외 공간에서 뭔가를 맞아요. 소리를 잘 듣는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악회 뭐 하여튼 네. 뮤지컬 이런 거. 네. 그렇지. 또 한 측면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막 잠도 안 오고 집중이 안 됐을 때 뭐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것도 이게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서 외부에 들려오는 잡음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게 돼서 우리 기마개라 그러나요? 기마개 하듯이 이걸 꽂으면 좀 이렇게 그렇죠. 소음이 줄어드는. 잠도 잘 오게 해주고 예. 뭔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명상 이런 효과도 내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겠죠. 예. 네. 예. 저번에 제가 그 스타트업 그 발표장에 갔는데 요건데 네. 그 노이즈는 죽여주는데 예. 사람 얼소리는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막 시끄러운 데서 예.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예. 그 시끄러운 소리는 죽여주고 사람 말소리는 넣어주니까 예. 그냥 그 시끄러운 데서도 대화로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그거 헬리콥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인데. 헬리콥터에서요? 네. 어떻게? 헬리콥터는 그 헤드폰을 쓰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기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사람 말소리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헤드폰 자체 내에 그런 것들 줄여주는 기술이 그렇죠.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옆에 뭐 엔진이 돈다든가 프로펠러가 도는 소리를 하나도 안 들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똑같은 기술이 아마 이제 들어가겠죠. 소음이나 뭐 기계 소리 시끄러운 건 다 빼고 사람 목소리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사람 대화만. 그러면 공장 막 기계들 엄청 시끄럽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그래서 괜히 목소리 막 키우고 그러는데. 그렇지 소리 그럴 때 지르는 게 없어지겠지. 있겠네요. 그 사람 주파수 대역의 그 부분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을 써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넣으면서 사람 주파수 기능의 부분만 또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 되게 잘 만들었네 그 회사 그 네. 스타트업. 네. 아주. 공장에서 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물리적인 그 기막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없애겠다. 그걸로. 그렇죠. 물리적인 기막을 없애겠다. 아주 시끄러운 건 줄어들고, 근데 기막에는 또 단점이 아무것도 시끄러운 없고. 것도 줄이고 사람 목소리를 줄이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대화가 막아주죠. 되니까. 그렇죠. 되니까요. 괜찮네. 예. 히어로브 디바이스가 이렇게까지 좀 다 활용 분야가 기술이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에 PTT 무전기 기능들이 있어요. 무전기라는 게 이제 특정 그룹핑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들 똑같은 게 스마트폰에도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같이 그룹에 연결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그룹을 되어 있으면 이 히어로브를 끼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이루어지고 같은 공간에 없어도 뭐 공사 현장에서 1층에서 작업하시는 분 또는 옥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대화하면서 뭔가를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기서 필요한데 자전거 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쟤는 저기 맞아요.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동호회에서 산에 갈 때도 뭐 앞에 선두 천천히 가라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서로 뭐 나도 자전거도 그렇고. 그 산에 가면 되게 무전기를 몇 개, 3개에서 2개 정도 선두랑 후미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하는데 많이 자전거 타신 분도 아마 무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있는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있다 쳐더라도 이렇게 그 신호 전달밖에 안 되는데 사실 자전거 타거나 등산 갈 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은데 두 사람밖에 도란도란이 안 되잖아. 여럿이 도란도란. 그것도 괜찮네. 괜찮네요. 네. 레저 스포츠용으로도 이게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네요. 진짜 이렇게. 레저. 레저까지 히어로블의 활용 분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공장 같은 작업 분야. 맞아요. 서로 운동 같이 할 때 굉장히 막 서로 얘기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재밌고, 야구 뭐 축구 할 거 없이 자전거 얘기하시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그 패턴을 이제 음악에 맞춰서 뛰니까 음악과 뛰면서 또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그럼요. 그 스마트폰 들고 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니까 불코스 몇 번 뛰셨나? 그러니까 그리고 GPS 같은 거 달아가지고 네, 그 네. 코스 같은 거 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연동하고 이런 것들. 근데 시계가 많이 해주니까 사실 그런 기능은 안 넣어도 되겠네 시계. 아니 어쨌든 이런 저기 뭐냐 히어로블은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전혀 자기 혼자 무선 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이 전력 쏘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멀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이해가 하고 맞아요. 이해하고만 하는 형태로 해서 아까 그 개인화의 인터페이스를 얘가 많이 도와주고 담당하고 실제는 사실 뭐 스마트폰이 네, 그렇죠. 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 얘가 또 뭐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얘라는 게 결국 스마트폰이 중심이 돼서 얘와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 하고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역이 이게 히어로블 디바이스에서 그치. 이 히어로블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IoT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런 구조가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청취하신 분들 중에 내용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에드훅 그 통신이 나올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네. 예. 그 왜 안 나오지? 아, 에독이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근거리 있는 시스템끼리 이렇게 그렇죠. 묶이는 것들. 그럼 히어로블도 내 스마트폰 붙어 있지만 또 딴 데 가면 이 히어로블이 집안에는 뭐 홈허브랑 다이렉트 붙어서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동차를 탔으면 나 이렇게 히어로블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내가 말을 하면 자동차 내에도 물론 마이크가 있어서 음성인식 되겠지만 이 히어로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동차를 컨트롤을 하고 또 자동차에서 내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뭐 화장실 간다거나 잠시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 히어로블을 통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해서 뭐 주차해 이리 와, 뭐 한 바퀴 돌아, 누구 태우고 와. 만약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이 히어로블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 히어로블이 아까 뭐 IoT 컨트롤을 하겠지만 요즘에 IoT 제품들 중에 뭐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제품군들이 많이 시장들이 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제품들을 좀 더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서 이 히어로블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뭐 컨트롤하는 로봇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 로봇 자체의 마이크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로봇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로봇의 마이크 성능도 제약이 될 수 있죠. 또 로봇 앞에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로봇이 누구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좀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혹시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게 세상이 뭐 좀 더 뭐 이 히어로블과는 더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한 5년 뒤 아니면 10년 뒤? 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아, 그래요? 저 히어로블 시장이 언제쯤 더 성장해질까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온다고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럴지는 뭐 않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는 해줘요. 많이 편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빠르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해주긴 해주는데 우리가 행복하다거나 굉장히 어떤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그런 거는 이런 거를 해주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기존 거를 계속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네. 고수. 네. 뭐 개인별로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활용도 좀 말씀 나눠봤고 결국은 이런 히어로블 디바이스가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진화하게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AI랑 뭐 결합은 뭐 필수적인 거죠. 예.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해결해 주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하고 스마트폰과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아마 히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담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이 AI라는 부분이 사실 요즘에 또 AI 트렌드가 기존의 초기의 AI는 다 클라우드 처리하는 AI였던 것 같아요. 학습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기술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AI 자체가 엣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 자체로 탑재가 되는, 그래서 굳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까지 데이터가 가지 않더라도 로컬에서 다 처리가 되는 엣지 AI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걸 온 디바이스 AI로 부르고 있는데 이 AI가 히어로블 디바이스에도 기본적인 몇 가지 음성 인식 관련돼라든지 아니면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아마 이 디바이스들이 좀 더 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연계 말고 또 다른 뭐 예상되는 미래 방향성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AI는 말씀 주셨고, 네. IoT와 연계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비스가 다양해진다는 게 큰 방향성인 것 같아요. 히어로블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니까 여기에 서비스를 어떻게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로서 하면 아까 뭐 그 B2B 관련된 협업 작업이라든지 뭐 통역, 관광 가이드 등등등 있는데 그런 서비스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서비스 연동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축은 저는 이제 센서들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스마트워치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이 이 히어로블에 다 들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히어로블 작잖아요. 네. 예, 작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작고 네. 본체 크기도 작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센서를 넣는 건 상당한 또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서를 과연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렇죠. 하지만 다양한 센서를 넣고 싶어하는 니즈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사용자 동작이라든지 하여튼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센서들은 계속 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향성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궁금한 것들 사실 있죠. 네. 사실 이게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은 안 커집니다. 계속은 안 커진다. 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아, 네. 자, 기죽기 전에. 두 네, 개까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계속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예. 네. 커진다는 마치 네. 좀 필수품 같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연령층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판매가 되고 사용자의 그다음에 다양해지는 그렇죠. 거죠. 사용자층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넓어진다. 예. 또 어릴 때부터 예. 지금은 뭐 고등학교 대학생들 젊은 층이 많다면 그 연령이 내려간다거나 네. 그래서 점점 뭐 굉장히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확대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초기다 보니 기능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할 정도로 기능은 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품이 계속 나오면 교체를 하는 시장들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체. 네. 잃어버리기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분실이. 네, 분실. 여기 한참 썼는데 뭐 분실하면 또 사야 돼요. 맞아요. 그 워낙 또 좁아니까 많이 잊어버릴 거예요. 네, 스마트폰이 보통 2년 교체 주기가 지금 좀 늘어나서 3년 넘어가는데 이 히어로블은 교체 시기가 2년일 거냐 1년일 거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분실해서 교체될 수 있는데 그 교체 주기가 평균적으로 2년보다 짧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예. 왠지 어쨌든 그런 교체에 의한 시장들도 있어서 하여튼 커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전 세계에 스마트폰 쓰는 인구 꽤 될 텐데 아직 많이 안 샀어요. 이제 조금 샀어요. 애플 사용자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 아직은 시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개.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꽤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몇 년 뒤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저는 아까 그 농담을 한 건데 다 살 거다 사람이 이런 이야기죠. 사람 숫자보다는 더 안 커질 거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쪼코를 제가 좀 방송 스킬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아까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이 히어로블과 연기가 가능한 서비스나 또는 비즈니스는 어떤 게 좀 더 있을까요? 그 아까 저 B2B 그 판매나 이런 분야가 그 말하자면 저 큐레이션, 통역 관광, 그러니까 이 쌍방향 대화나 이런 게 가능하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설명을 하고 뭔가 지시를 내리는 그런 상황에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B2C 시장은 어쨌든 계속 커질 거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 비서 역할도 음성 비서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는데 B2B 영역에서 이 히어로블 디바이스를 인터페이스로 하는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기본 시스템이 있는데 히어로블 디바이스 들어옴으로써 그 시스템의 활용도나 사용성이 더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은 모든 정보를 주면 스마트폰 하면 어쨌든 내가 주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작업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찰관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각종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들이 어떻게 보면 막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무전기 같은 역할이죠. 귀에 이렇게 꽂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러면 각종 경찰의 어떤 그 시스템들이 다 처리가 쉽게 될 수도 있고 뭐 신분 조회 같은 것도 보면 무전기로 누구누구 뭐 번호 뭐 조회해줘 하는 것들이 어떤 무전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히어로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어쨌든 이런 계속적으로 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작업들 분야의 시스템에서 이런 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스타트업에서 각종 뭔가 그 보통 버티컬이라고 하는 특정 그 영역에서의 시스템들을 맞춤형을 하는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히어러블 디바이스를 같이 넣어서 한다라면 상당히 더 많은 디바이스 비즈니스가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좀 고민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리고 아까 좀 센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이 무선 이어폰이 크기가 좀 제한됐다 보니까 이 크기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가 좀 종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주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심박 센서를 넣고 각종 헬스케어 센서를 다 집어넣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데 있거든요. 이 이어폰이 가지는 기본 그런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센서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넣는 게 가장 이 이어폰 쪽에서는 의미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그 집어넣는 건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센서가 온도 센서가 쉽게 들어가면 네. 그 사람의 뭐 피로도, 뭐 건강 상태, 뭐 아니면 그런 체온을 재서 뭔가 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그 작은 크기의 그 히어러블 디바이스에 뭐 센서를 가능한 한 많이 집어넣고 이런 네. 것들은 크게 중요한 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속도 센서나 뭐 자세 제어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서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갸우뚱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뭔가 그로 인해서 뭔가 제어가 되고 다른 앱과 인터페이스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센서를 가능한 한 많이 집어넣고 여러 가지 센서를 집어넣는 거는 크기, 사이즈, 뭐 배터리 이런 걸 보면 다 적용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뭔가 센서를 막 무조건 집어넣자는 관점보다는 기술적 관점보다는 어떤 서비스 주겠다. 그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거기에 특화된 센서 하나라도 제대로 집어넣자.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거기 특정 꼭 필요한 것을 넣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배터리 최적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시장도 접근이, 혹시 더 예.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왜냐하면 그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예. 예. 결국은 서비스를 무엇 할 것인지 고민을 먼저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워치와 비교해서 또 설명이긴 한데요. 스마트워치가 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쓰는 기능이 제일 먼저였거든요. 근데 점점 요즘 나오는 게 스마트폰 없어도 독립적으로 쓴다. 그 말은 뭐냐면 스마트워치에 통신 모뎀이 내장돼서 바로 이제 인터넷 접속될 수 있는, 그래서 음성 인식도 쓸 수 있고 통화도 되는 이런 기능 제품군들의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히어러블 디바이스도 스마트폰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통신 모뎀이 탑재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진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화가 저는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고요? 스마트폰은 뭐 무겁고 커요 또 사실. 근데 큰데 이런 것들을 좀 작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네. 가지고 다니더라도 뭐 스마트폰이 필요한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 인터페이스를 우리 저기 히어러블 디바이스가 담당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스마트폰 없이 히어러블 디바이스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혹시 어떠시나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잠깐 못 들었습니다. 이 히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쓰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이 향후에 필요해지는 기능일지 시장적으로 커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배터리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라도 네. 그 어떤 저기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거치는 좀 거쳐서.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니즈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이거 한계 때문에 스마트 운동인데 니즈 측면에서는 그 물리적 한계가 없다고 치면 독립적으로 쓰는 게 필요할지. 근데 소리만으로는 네. 뭐 인터넷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히어러블 자체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안 온다 이거죠. 결국은 없기도 하고. 음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필요하면 또 화면을 봐야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이 것만으로. 필요한 상황일 거다. 서비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과 경유해서 쓰는 형태로 구성하는 게 낫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서비스 구성을 보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뭐 음성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떤 부분들은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다는 소리는 거고, 그러면 스마트폰 기반으로 시스템 구성하는 게 더 저렴하고 예. 또 오래 쓰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좀 편해지죠. 양손도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우리 몸에 다른데 두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과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아마 이어폰이 담당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꼭 스마트폰에다 대고 뭔가 쓰는 게 아니고. 예. 네, 어쨌든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 독립적으로 쓰는 그런 디바이스로 발전을 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히어러블 디바이스는 여러 물리적 제약이나 해서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LTE 모뎀이 들어가는 히어러블 디바이스다. 이런 제품이 등장하기에는 상당히 당분간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그런 제품 사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사서 쓰는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워치라는 것도 대체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내가 써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 이게
이길 수 있는 제품이 될지는 좀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제품들이 어차피 다 좋고 등장하고 비즈니스 펼쳐지면 분명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히어로 디바이스가 가지는 이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아무래도 보안 쪽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청이나 불법 녹음, 그다음에 멀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리를 뭐 이어폰이 훨씬 잘 듣게 해준다든가 이런.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예. 그런 걸 티 안 나게 예, 티 안 나게 쓸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이제 비밀스러운 대화할 때 사적인 대화하면 뭐 이렇게 이해가 나누는데 보통 이제 그 대화도 녹음하는 스마트폰으로 켜서 이제 녹음하기도 하는데 이 히어로블이 있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티 안 그렇죠. 나고 티안 녹음할 나게 수 있는 녹음할 수 부분들이 됐고 그리고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뭔가를 원격적으로 듣고 그걸 그 사람한테 또 히어로블로 답을 알려주는 거죠. 네. 뭐 도박 이런 거. 도박이라든지 시험 볼 때, 뭐 컨닝이라든지 면접 볼 때 어. 면접자가 질문 던졌는데 원격에서 듣고 답을 알려줘서 이 면접 보는 사람이 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닝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좀 또 한 축은 이게 히어로 디바이스가 작잖아요. 네. 보통 무선 그러니까 선이 있는 이어폰들은 어차피 선 때문에 덜 잊어먹고. 땅에 떨어져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건 떨어지면 너무 작아가지고 못 찾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길에서 떨어뜨리면 잃어버리기가 엄청 쉽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쪽 히어로블은 좀 더 분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면 작은 구멍에도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수구 구멍 같은 데도. 이게 보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비싸잖아요. 아까 뭐 애플 25만 원. 30만 원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실됐을 때에 대한 부분. 네, 분실. 보험도 좀 등장할까 모르겠네요. 분실보험. 분실. 예. 하여튼 그런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예? 가격이? 아마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 원가가 그렇게 비쌀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굉장히 좀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부분 그런 예. 거라서 좀 비싼 것도 뭐 이해가 가긴 갑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이해해 준다면 뭐 비싸게 팔 때도 잘 팔리겠는데요. 되게 소비자가 이렇게 안 비싸. 안 사. 이거 너무 비싸 못 사겠어 했을 때 문제 되는데 충분히 이렇게 비쌀 수 있어 그러면 네. 아까 배터리 얘기했는데 몰라요. 5시간이면 길 수도 있고 케이스에 있는 배터리까지 이용하면 24시간 이상 사용도 가능한데 네. 그 본체 그 이어폰 본체만으로는 5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센서가 더 많이 내장되고 뭐 마이크와 스피커 기능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짧아지겠죠 사용 시간이. 예. 근데 그런 문제도. 네.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많으니까. 네, 오늘 뭐 어쨌든 스마트 히어로블 그 스마트 무선 이어폰 쉬운 말로 어쨌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한번 의미 있게 오늘 논의를 해봤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좀 더 좋은 가치들을 좀 생각을 해본 발견한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좀 고민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고요. 혹시 마무리 멘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다고 그러시고 또 있으시나요? 네,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